지게차 운전기능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디젤 기관의 압축 압력이 규정보다 저하되는 이유입니다.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린더 벽이 규정보다 많이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이겠습니다. 2번 건식 공기청정기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효율 저하는요, 아마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청소해야 되겠죠. 자, 청소는 압축 공기로 먼지 등을 털어냅니다. 이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펜벨트에 대한 점검 과정입니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펜벨트는 눌러서 처짐이 13에서 20mm 정도로 합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아니죠. 접촉되면 안 되죠. 3번 펜벨트의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조정합니다. 4번 펜벨트가 너무 헐거우면 기관 가열의 원인이 돼요. 답 2번이겠습니다. 4번 기관의 연료 분사 펌프에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연료를 보내거나 공기 빼기 작업할 때 필요한 장치는 프라이밍 펌프입니다. 프라이밍 펌프. 5번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났을 때입니다. 물펌프가 고장나면, 이건 냉각수인데요. 물펌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요? 냉각이 안 되겠죠. 기관이 과열됩니다. 기관 과열이 답입니다. 6번 기관의 밸브 간격이 너무 클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올바른 것, 밸브 간격이 너무 크면요, 그러면 4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상 온도에서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발생하고요, 출력도 저함됩니다. 소음 발생, 그리고 출력 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역할입니다. 크랭크 축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크랭크 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낼 때 RPM이란 용어를 쓰죠. RPM은요 분당 엔진 회전수입니다. RPM은 분당 엔진 회전수. 9번 보겠습니다. 연료의 세탄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자, 세탄가가 뭐죠? 세탄가는 디젤의 척화성입니다. 디젤 척화성. 자, 디젤 척화성을 세탄가라고 하고요. 자, 그럼 옥탄가는 뭐죠? 옥탄가. 자, 우리가 옥탄가는 이런 가솔린 노킹에 대한 저항성. 가솔린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옥탄가라고 합니다. 자, 세탄가는 디젤 척화성하고 관련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엔진 오일이 우유색을 띠고 있을 때 주된 원인이죠. 우유색을 띠고 있단 말은 무엇과 섞였단 말이죠. 무엇과 섞이면 우유색을 띠게 됩니까?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답은 4번입니다. 11번 실린더 마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실린더가 마모되면요 출력이 감소합니다. 1번 맞고, 그리고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오손이란 말은 더럽히고 손상된다. 자, 더럽히고 손상된다. 맞죠? 3번 불안전 요소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거버너. 자, 거버너는 조속기를 말하죠. 자, 조속기 작동 불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실린더가 마모되면 출력 감소, 그리고 크랭크실의 윤활유, 오손, 불안전 요소. 하지만 거버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11번의 답 4번입니다. 12번 건설기계 기관에서 사용하는 윤활유의 주요 기능입니다. 윤활유는 1번 기밀작용하죠. 2번 방청작용합니다. 3번 냉각작용하고요. 하지만 산화작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답 4번. 13번 축전지 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합니다. 2번 충전 중인 축전지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전해액. 자, 전해액은 뭐냐면 이온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전해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해액 온도가 45도씨를 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전지 급속 충전은요 충전 시간이 짧은 거죠.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교류 발전기에서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한 교류는요, 자, 이것은 4번 보겠습니다. 실리콘 다이오드에서 직류로 정류시킨 뒤에 외부로 끌어냅니다. 실리콘 다이오드에서 직류로 정류시킨 뒤에 외부로 끌어낸다. 답 4번입니다. 15번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이 아닌 것.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은 1번
지연회로 맞고 2번 증폭회로 맞습니다. 3번 발열회로하고는 관계없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온도에 약합니다. 그렇죠? 높은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발열회로는 없다. 4번 스위칭회로 맞습니다. 16번 일반적인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로 구분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터미널에 울퉁불퉁 요철로 구분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3번 굵고 가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굵은 것은 플러스죠. 플러스고 가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색과 흑색 등 색으로 구분하죠. 적색은 플러스, 흑색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17번 건설기계의 전조 등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번 보세요. 단선. 자, 단선보다는 복선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복선식. 왜냐하면 복선으로 해야 선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하나는 살아있죠. 그러면 전조 등의 성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8번 시동이 걸렸을 때 시동키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때는요 피니언 기어가 소손됩니다. 그렇죠? 피니언 기어가 소손된다. 피니언 기어는 큰 기어와 맞물리는 작은 기어인데 이것이 손상이 이루어지죠. 답은 4번입니다. 19번 지게차의 운행사항으로 틀린 것인데 1번 틸트. 틸트는 적재물이 백레스트에 완전히 닿도록 한 후에 운행합니다. 1번 맞고 2번 주행 중 노면 상태에 주의합니다. 그리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운행합니다. 3번 내리막길에서는 급회전을 삼가야 되겠죠. 그리고 4번 지게차의 중량 제한은 필요에 따라 무시해도 된다.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사고납니다. 답은 4번. 20번 굴삭기. 우리 지금은 이제 굴삭기라 그러죠. 굴삭기로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땅을 깊이 빨 때는 붐의 호스나 버킷 실린더의 호수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1번 맞고. 자, 2번 암석 토사 등을 평탄하게 고를 때는 선의 간석을 이용하면 능률적이어야 되는데 이 선의 간석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거는요 트럭에 적재할 때죠. 그렇죠? 트럭에 적재할 때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암레버의 조작 시 잠깐 멈췄다 움직이는 것은 펌프의 토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4번 작업 시는 실린더 행정 끝에서 약간 여유를 남기도록 운전합니다. 20번의 답 2번. 21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이 벗겨지는 주 원인. 이때는 트랙이 너무 이완되었을 때죠. 너무 트랙이 이완되면 그러면 트랙이 벗겨지는 주 원인이 됩니다. 22번 동력 전달 장치에 사용되는 자동기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선회할 때. 자, 선회할 때는 좌우 구동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킵니다. 3번 보통 자동기어 장치는 노면의 저항을 작게 받는 구동바퀴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죠. 그리고 4번 회전의 회전력을 크게 해서 구동바퀴에 전달한다. 그렇지 않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3번 기중기 와이어로프의 마법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와이어로프의 윤활유가 부족하다. 윤활 부족. 이것은 마법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활차란 말은 홈이 파인 바퀴를 활차라고 합니다. 이 활차 홈이 과도하게 마모된 경우 그때는 기중기 와이어로프의 마모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활차 베어링의 급유 부족도 마찬가지 마모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로프 감는 드럼 클러치의 슬립. 자, 슬립이란 미끄러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슬립은 마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미끄러지는 것은 마모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4번 모터 그레이더의 텐덤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오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자, 우리 텐덤 드라이브는 기계를 직렬로 배열해서 구동하는 것을 말하죠. 이때 사용되는 오일이 뭐죠? 기어 오일입니다. 모터 그레이더의 텐덤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오일은 기어 오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25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플라인에 끼워져 있습니까? 이건 변속기 입력축입니다. 변속기 입력축. 26번 동력 장치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동력 장치는 1번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죠. 방향을 조절하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심의란 말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죠.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설계 제작 시 조향기업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죠. 맞고요. 4번 조향 핸들 유격 조정. 유격이란 말은 기계 작동 장치의 헐거운 정도를 유격이라 그럽니다. 헐겁다. 유격입니다. 이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 볼 조인트 수명이 반영구적 아니죠. 반영구적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27번 건설기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불도저. 그리고 자체 중량 1톤 미만이 아니고 1톤 이상입니다. 그렇죠? 1톤 이상. 1톤 이상의 굴삭기 또는 굴착기. 그 다음에 자체 중량 2톤 이상의 로더. 그 다음에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건설기계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설기계의 범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은 시행령입니다. 자, 시행령. 여기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 불도저 한번 볼까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 굴착기. 자, 굴착기도 무한 또는 타이어식인데 자체 중량이 굴착기는 자체 중량 1톤 이상이 됩니다. 굴착기는 1톤 이상. 그 다음에 로더. 자,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데 이건 자체 중량 2톤 이상. 자, 굴착기 1톤 이상, 로더 2톤 이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게차 있고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뭐 기타 등등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일부만 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불도저, 그 다음에 로더, 굴착기는 자체 중량 1톤 이상, 로더는 자체 중량 2톤 이상. 그 다음에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은 적재 용량이 15톤 이상이죠. 15톤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28번 다음 중 특별 또는 경고 표지 부착 대상 건설기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대형 건설기계에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길이 16.7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특별 표지 부착 대상입니다. 3번 특별 표지판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최소 회전 반경 12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특별 표지 부착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30번 29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입니다.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 장소, 설치 장소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 부근이나 주차 금지 구역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니죠. 2번 답입니다. 3번 경사로의 정상 부근 또는 급경사로의 마지막 요거 앞지르기 금지 장소고요. 그리고 4번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30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표지의 구분이 맞는 것인데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이 되겠습니다. 31번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 제작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32번 도로교통법상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자 바로 3번 보겠습니다. 신호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 일시정지해서 확인한 후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서 원동기 성능검사 항목이 아닌 것인데 자 1번에 토크 컨버터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이거는요 원동기 성능검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1번 답이고요. 2번 작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자 성능검사 항목이죠. 그리고 3번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성능검사 항목입니다. 4번 원동기 설치 상태가 확실할 것 이것도 성능검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답 1번. 34번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거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면요. 자, 지금 이 100만원이 지금은요,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돼서, 1년 이하의 징역.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의 벌금에 1번, 2번, 3번, 4번이 다 포함됩니다.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형식적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에 제작 등을 한 자,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한 자, 또는 조종사 면허 취소 후에도 계속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
내용들은 우리가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법조문을 확인할 필요 없겠죠. 자, 요 1번, 2번, 3번은 모두 1년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35번 자동차가 주행 중 서행하여야 할 곳을 설명한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 1번 4차로 주행 차선에서 1차로 부근, 이거는요 서행해야 될 곳이 아니죠. 2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서행해야 됩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도 서행해야 됩니다.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도 서행해야 됩니다. 답은 1번. 36번 자동차 승차정원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입니다. 승차정원은요, 이건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 이게 승차정원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37번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1번 오일 펌프 성능이 노후됐다. 그러면 오일 압력이 낮아지겠죠. 점도가 높아진다. 자, 점도가 높아지면 이때는요 오일의 압력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2번 답이고요. 3번 오일의 점도가 낮아졌을 때 압력이 낮아집니다. 개통 내에서 누설 샌단 말이죠.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8번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이게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답은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보기에서 유압 작동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모두 맞는 것. 자, 우리 유압 작동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비압축성일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밀도가 작을 것. 그래요. 밀도도 작아야 되겠죠. 세 번째, 열 팽창계수가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최적 탄성 계수. 최적 탄성 계수가 낮으면 안 되고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럼 최적 탄성 계수가 높단 말은 압력을 가했을 때 물체의 부피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최적 탄성 계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도지수, 이 점도지수는 낮을 것이 아니고 높을 것입니다. 높을 것. 그리고 자, 발화점. 자, 불이 붙여지는 발화점이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작동유가 갖춰야 될 조건은 압력에 대해서 비압축성일 것, 밀도가 작을 것, 열 팽창 계수가 작을 것입니다. 최적 탄성 계수는 높아야 되고 점도지수 높아야 됩니다. 발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답 4번. 40번 유압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이 점도는요, 그 뜻이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는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의 비율을 말합니다.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의 비율이다. 그래서 점성계수 밀도가 아니죠.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의 비율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그러면 점도는 저하됩니다. 그리고 점성의 점도를 나타내는 척도고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4번 되겠죠. 41번 유압모터의 회전 속도가 교정 속도보다 느릴 경우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회전 속도가 교정 속도가 느립니다. 회전 속도가 느릴 때 1번 유압 펌프의 토출량이 오일 토출량이 과다하다. 이건 오히려 회전 속도가 빠를 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압류의 유입량이 부족하면 회전 속도가 느리게 되죠. 그리고 각 작동부의 마모 또는 파손, 회전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4번 오일의 내부 누설도 회전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2번 유압 회로 내의 유압을 설정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 자, 우리 압력 제어 밸브를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릴리프 밸브. 답은 1번입니다. 43번 유압유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출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실입니다. 실. 답은 실입니다. 44번 그림과 같은 유압기호입니다. 바가지 같죠. 자, 네모인데 위가 터져 있죠. 이거는 오일탱크입니다. 오일탱크. 자, 이 유압기호는 오일탱크를 말합니다. 45번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느릴 경우 그 원인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느린 것은 유압 회로 내에 있는 유량이 부족할 때입니다. 유압 회로 내의 유량 부족. 답은 2번. 46번 기어식 유압 팬 펌프에서 회전수가 변하면, 자, 우리 회전수가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오일 흐름의 용량이 가장 크게 변하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산업안전보건에서 안전표지 종류. 안전표지 종류는 일단 안내표지 있고 경고표지 그리고 지시표지, 금지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안내표지 있죠. 안내표지. 경고, 안내, 지시, 금지, 위험표지 없습니다. 답 1번이고요.
48번 배터리 전액처럼 강산, 알칼리 등의 액체를 취급할 때 가장 적합한 복장은 자 우선 고무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답 4번. 49번 다음 중 보호 안경을 끼고 자 우리 보호 안경이란 말은 눈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자 보호 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될 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일반 산소 영접 작업할 때 보호 안경 필요합니다. 그라인더 작업할 때도 눈을 보호해야 되겠죠. 보호 안경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 점검 작업할 때는 보호 안경 굳이 끼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클러치 달 부착 작업 시에도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 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됩니다. 50번 스패너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스패너 입이 너트의 치수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2번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 쐐기를 섞고 사용하는 거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4번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물리도록 하여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풀고 조이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51번 물품을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가벼운 화물이라고 규정보다 많이 적지 않다. 아니죠. 많이 적지 않은 건 좋은 방법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유의합니다. 3번 정밀한 물품을 쌓을 때는 상자에 넣도록 합니다. 4번 약하고 가벼운 것을 위에 무거운 것을 밑에 쌓아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52번 전등 스위치가 옥내 있으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3번 보세요. 카바이드 저장소, 이 뭡니까? 카바이드 저장소에 이 전등 수위가 있으면 이 불꽃에 의해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카바이드 저장소에 전등 스위치가 옥내에 있으면 안 돼요. 53번 산업재해 통상적 분류 중 통계적 분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인데요. 1번 사망. 자, 사망은 업무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2번 중경상은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틀렸습니다. 30이 아니고 8일입니다. 8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를 중경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경상에는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입니다. 1일 이상 7일 이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를 말하고 무상해 사고란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를 말합니다. 54번 해머 작업 시 안전수칙 틀린 겁니다. 열 처리된 재료는 해머로 때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녹이 있는 재료를 작업할 때 눈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3번 자루가 불안정한 것, 쐐기가 없는 것 등은 사용하지 않지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시작은 약하게죠. 시작은 약하게 점차 강하게 타격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가연성 액체 유류 등 연소 후 재가 거의 없는 화재, 이거 B급 화재죠. B급 화재를 말합니다. 57번 기계운전 및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맞는 겁니다. 1번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버 조작 빨리 한다. 아닙니다. 이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작업의 무게는 무시해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시하다가 안전사고 나죠. 3번 작업 도구나 적재물이 장애물에 걸려도 동력에 무리가 없으므로 그냥 작업 아닙니다. 그냥 작업은 안 되죠. 장애물 제거해야 됩니다. 4번 장비 승합차 시에 장비에 장착된 손잡이 및 발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 57번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하여 가스 배관이 20m 이상 노출되면 가스 노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스 노출 경보기는 몇 미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20m마다입니다. 답은 3번. 58번 굴착 작업 중 주변의 고압 전선로 등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고압선과 안전거리 확인 작업해야 되겠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시켜 놓았을 때 버킷 끝을 전주에 기대 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전주가 서 있는 밑부분 굴착했다가 전주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건 사고 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9번 굴착공사 중 적색으로 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하였으나 다행히 가스는 노출되지 않고 피복만 벗겨진 상태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 빨리 해당 도시가스 회사 직원에게 전화해야 되겠죠. 그 사실을 알려서 보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60번 한전에서 송전선로의 고장 발생 예방 및 고장 개소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고장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도. 그리고 사례금도 줘요. 자,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한전에서 고장 개소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고장 개소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면 고장 신고죠. 사례금 받습니다. 2번 전기 설비로 인한 우리 인축 사고로 사고 발생 우려되는 사항의 신고에 대해서 예방 신고 있죠. 예방 신고입니다.
3번 한전에서 설비 상태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 확인 신고죠. 자, 근데 고장 개소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되지. 지연 신고는 아닙니까? 지연 신고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